주밍은 메가로돈을 키우며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메가로돈을 직접 키워왔기 때문에 자신이 메가로돈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메가로돈과 싸워본 경험이 있는 조나스는 주밍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밍의 행동을 막으려고 했지만 주밍의 고집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주밍은 조나스가 보는 앞에서 직접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잠수복을 입은 다음 위에 구명줄을 묶은 채로 자신이 개발한 초음파 기기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메가로돈은 주밍에게 서서히 다가왔고 주밍은 초음파 기기를 작동시켜서 메가로돈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달아났던 메가로돈은 다시 더 빠른 속도로 주밍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초음파 기기가 메가로돈에게 먹히지 않았습니다. 구명 밧줄이 급하게 당겨졌고 간발의 차이로 주밍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조나스는 메가로돈이 절대로 통제될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가로돈은 공룡 시대부터 존재했던 최강의 생물이었습니다. 주밍은 자신이 개발한 잠수함으로 조나스와 함께 심해를 탐험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잠수함은 훨씬 더 깊은 곳까지 탐사가 가능했습니다. 주밍이 자리를 비운 사이 메가로돈은 바닷물이 유입되는 통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철망으로 막혀있는 곳이었지만 전력 질주로 달려온 메가로돈은 그것을 간단하게 부숴버렸습니다. 바다로 나가게 된 메가로돈은 주밍의 잠수함을 따라왔습니다. 조나스와 주밍은 메가로돈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잠수했습니다. 그들은 빛을 끈 채로 저속으로 움직였고 심해의 환경 때문에 메가로돈은 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심해 바닥을 살펴보던 조나스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누군가 조나스가 타는 잠수함과 비슷한 형태의 잠수함을 타고 심해에서 뭔가를 채굴하고 있었습니다. 그 잠수함을 움직이는 사람은 몬테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자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몬테스는 폭탄을 터뜨려서 조나스와 주밍을 한꺼번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바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조나스와 주밍의 잠수함은 동력기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구조대를 기다렸지만 기지에서는 그들을 구조할 수 있는 구조 잠수함마저 고장이 났습니다. 잠수함에 있는 산소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구조대를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잠수복을 입고 다른 심해 기지까지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심해의 물속을 잠수복만 입고 걷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지금 잠수함에 남아있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밍은 기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지에 있는 동료들 중에 배신자가 있었던 것이죠. 배신자는 몬테스 일당과 협력해서 비밀스럽게 바다 심해에서 광물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광물이었습니다. 심해에는 메가로돈 말고도 위험한 생물이 많았습니다. 공룡시대에서부터 살아남은 고대의 생물들이 심해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조나스와 주밍은 동료들과 함께 심해기지로 걸어갔지만 그들은 모두가 생존해서 기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가로돈과 심해 생물의 공격을 피해 겨우 소수만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심해 기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몬테스였습니다. 몬테스는 자신들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조나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해양 광물을 채굴하는 것은 엄청난 돈을 버는 일이었기 때문에 몬테스는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나스는 몬테스를 제압한 다음 그의 잠수함을 뺏어서 해양기지로 돌아갔습니다. 심해에서 대형 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심해 생물들이 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고대의 괴물들도 있었습니다. 조나스는 겨우 해양기지에 도착했지만 해양기지는 이미 적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섬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몬테스 일당은 조나스를 추적하고 있었고 메가로돈과 심해의 괴물들도 사람들을 쫓아 섬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섬에 있는 사람들은 잠시 후에 벌어질 끔찍한 사건을 예상하지 못한 채 파티를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보트를 타고 놀던 사람들은 대부분 메가로돈 무리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섬에 있던 사람들도 땅에 올라올 수 있는 심해 생물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직도 바닷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많았고 그들을 한 번에 대피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조나스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메가로돈을 죽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작사를 준비했고 거기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작사를 명중시켜서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메가로돈에 가까이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는 보트를 몰고 가서 메가로돈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유인했습니다. 메가로돈이 이빨을 드러내고 조나스를 삼키기 직전에 그는 작사를 던졌고 메가로돈을 처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밍은 섬으로 올라온 심해 생물들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룡시대의 생물이었기 때문에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주밍은 헬기에 올라타면서 밑으로 폭탄을 던졌고 겨우 고대 생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메가로돈뿐만 아니라 거대 문어도 섬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거대 문어는 심해에 있었지만 심해의 폭발을 피해서 육지까지 오게 된 것이죠. 주밍은 거대 문어에 잡혔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메가로돈이 거대 문어를 공격했고 문어와 메가로돈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고대의 생물들이 서로 공격하기도 하고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면서 섬 전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나스는 멀리서 다가오는 메가로돈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헬기의 파편을 높이 세운 채로 메가로돈을 유인했습니다. 메가로돈이 거대한 입을 드러내고 그를 삼키려고 하는 순간에 조나스는 헬기 파편으로 메가로돈의 입속을 찔렀습니다. 메가로돈의 입이 그대로 뚫렸고 메가로돈은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남은 메가로돈은 한 마리였습니다. 주밍은 사람들을 구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메가로돈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밍은 주머니에 있던 초음파 기기를 꺼냈고 초음파 소리를 들은 메가로돈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메가로돈이 사라졌고 섬에 있던 고대의 생물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조나스와 주밍은 맥주를 마시며 겨우 찾은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여기서 영화 메가로돈 2는 끝나게 됩니다.